여기 한국의 엄청난 제설 능력을 보고 경악을 하는 일본 전문가가 있습니다. 한국의 눈을 위성사진으로 본다면 단 몇 분 만에 길 부분의 눈이 치워지는데 일본은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과연 일본에서는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홋카이도의 삿포로 지역에서 근무하는 재난직 공무원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홋카이도 지역은 일본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눈이 많이 쌓이는 지역이고 늘 눈이 올 시즌이 되면 공무원들 전체에 비상이 걸릴 정도로 고달픈 상황이 되죠. 주민들이 염화 칼슘 지원을 요청하거나 빠른 제설을 요청할 때마다 늘 신속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관광객들도 삿포로에서 눈꽃 축제를 보기 위해 방문하는 경우도 많고 눈을 처음 보는 외국인 분들도 오시기 때문에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하고 있죠. 그런데 얼마 전 정말 심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눈꽃 축제를 보러 온 관광객들이 많았던 시기였는데 한 외국인 관광객이 눈 덮인 도로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며 다쳤습니다. 그분은 손목을 삐끗했는데 사고 직후 바로 시청에 항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직접 시청에 찾아와서는 우리 부서에 큰 소리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에서는 눈이 내리면 길이 금방 깨끗해지는데 왜 일본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냐? 며 시작된 항의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한국처럼 빨리 제설을 하면 관광객들이 다칠 일도 없을 텐데 일본은 정말 후진국 같아요. 라는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의 제설 시스템에 대해서 처음 듣는 말이라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일본에서 제설이 그렇게 늦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비난을 바로 이해하기가 어려웠죠. 하지만 그분은 계속해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며 한국에서는 눈이 내리면 거리가 바로 깨끗해지고 사람들이 다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미끄럽고 위험하냐? 며 저희 부서에 마구 욕을 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 저희 부서 사람들은 정말 난감했어요. 저희는 매년 제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그분의 말을 듣고 보니 한국처럼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힘들었고 사실 그분의 항의가 지나치게 거세다 보니 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런 식의 항의는 처음이라 서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던 그 순간 제설 작업의 한계와 그로 인한 문제점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의 제설 시스템에 대해서 찾아보니 정말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의 제설 작업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눈이 오는 것과 동시에 제설 작업이 시작된다는 점이 정말 혁명적이었습니다. 한국에는 5분 대기조와 같은 시스템이 있어서 눈이 내리는 즉시 바로 제설 작업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설 차량이 눈이 내리기 전부터 준비돼 있고 기상정보와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즉각적으로 현장에 투입되는 시스템이 그렇게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한국의 도로는 눈이 오고 몇 분 이내에 깨끗해지며 운전자가 미끄러져 사고를 당할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시스템을 알게 되면서 왜 그 관광객이 그렇게 불만을 가졌는지 그 말이 왜 그렇게 큰 충격을 주었는지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눈을 치우는 데 있어서 예방의 개념을 철저히 적용하고 그 효율성을 최대화하는 방법을 찾아낸 셈이었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많은 지역이 제설 작업을 사람이 직접 수동으로 해야 하는 경우도 많고 기계화가 더디게 이루어진 곳도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도 기계화가 이루어져 있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한국처럼 그렇게 빠르고 철저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의 제설 시스템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들의 빠른 제설 작업을 어떻게 배우고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큰 교훈이 되었고 일본의 제설 시스템을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때부터 무언가 일본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직도 많은 지역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출동해서 넉가래로 눈을 밀어내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물론 큰 도로에서는 제설차가 운행되지만 그 속도나 범위는 한국처럼 빠르고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손수눈을 치우는 일이 아직도 흔한 일이라니 정말로 그 점이 너무 오래된 방식처럼 느껴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제설에 있어서 최고급 제설차와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거의 모든 도로를 빠르게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놨습니다. 제설차가 자동으로 도로를 쓸고 다니며 몇 분 만에 거리가 깨끗해지는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제설 차량은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출동하고 도로 상황에 맞춰 다양한 장비를 동원하여 빠르게 작업을 마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적인 기상 관측 시스템과 실시간 데이터가 연계되어 눈이 내리자마자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체계가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죠. 그 시스템을 보며 일본도 이제는 변화를 따라가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공무원들이 수작업으로 제설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본의 제설 시스템은 분명 한계가 있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수고와 노력 덕분에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었지만 현대 사회에서 빠르고 효율적인 제설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한국처럼 기술과 장비를 적극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면 일본의 제설 시스템도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더 많은 안전을 보장할 수 있고 관광객들도 더 이상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결국 저는 윗선에 한국의 제설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드렸고 한국의 제설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라는 특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명령을 받았을 때는 정말 기대와 함께 한편으로는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한국에 직접 가보지 못한다는 점이었어요. 현장을 직접 보고 제설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경험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럴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절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삿포로에 있는 한국인들에게 물어물어 그 시스템에 대해 조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어떤 식으로 제설 작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지 또 한국의 제설차나 장비들이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들의 경험담이나 이야기 속에서 조금이나마 힌트를 얻을 수 있었죠. 그러나 그조차도 쉽지 않았습니다. 삿포로에는 많은 한국인들이 살고 있지만 제설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고 결국 인터넷을 통해 한국의 제설 시스템에 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들만으로는 정확한 세부 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웠고 제대로 된 비교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현장을 보고 제설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제로 체험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그 기회는 사라졌고 저는 그저 부족한 정보만을 가지고 한국의 시스템을 어떻게든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절망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기회를 통해 일본의 제설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사용하는 제설차의 수준이나 제설 시스템을 알아볼수록 일본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제설차는 단순한 기계적 작업을 넘어서 최신 기술이 접목된 첨단 장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 제설차들은 눈을 쓸고 동시에 염화칼슘을 뿌리고 길이 얼어붙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효율적이고 자동화된 시스템은 일본에서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제설차의 비용은 너무나 비쌌습니다. 그 비싼 제설차를 일본처럼 많은 도로에 배치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했고 실제로 일본의 예산으로는 한국처럼 전국적으로 고르게 제설차를 배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설차뿐만 아니라 제설 장비의 기술력도 한국은 매우 앞서 있었어요. 한국의 장비들은 눈이 내리면 자동으로 출동해 제설 작업을 시작하는 시스템으로 기상 정보와 연계되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며 신속하게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도의 기술력이 일본에서는 아직 구현되지 않은 상황이었죠. 또한 새벽부터 일하는 인력을 구하는 문제도 한국처럼 쉽게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많은 인력을 일찍부터 동원해 제설 작업을 하며 그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제설 작업을 맡을 인력을 충분히 구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 많았습니다. 인력난에 시달리며 제설 작업을 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람들을 모은다고 해도 결국 퀄리티 있는 작업을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일본이 한국처럼 제설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예산, 기술력, 인력 등 모든 면에서 한국의 제설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본의 현실과 한국의 제설 시스템 사이에는
너무 큰 차이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밀려오는 민원들과 제설 업무 투입으로 점점 녹초가 되어갔습니다. 제설 작업은 비상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리 계획적으로 준비해도 예기치 않은 일이 계속 생겼고, 그로 인해 매일같이 긴급 출동하고 제설 작업에 투입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눈이 많이 오는 시즌이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현장에 나가야 했고, 그로 인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래 사귄 여자친구와의 관계도 점점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비상근무가 잦아지고 제설 작업으로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다 보니 그녀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해주려 했던 그녀도 점점 지쳐갔고 결국 우리는 서로의 시간이 부족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나의 직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아끼지 않았지만 서로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없고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때는 제설 작업이 나의 일상에 깊이 들어오면서 직업과 개인적인 삶을 모두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밀려오는 업무와 민원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일과 사생활을 균형 있게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그 어느 것도 만족스럽게 챙길 수 없었던 현실이 너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직장을 그만두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제설 작업과 민원 처리, 그리고 잦은 비상근무로 인한 피로는 한계에 다다랐고 더 이상 지금의 삶을 지속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너무 커져서 직장 내에서의 역할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가장 나은 선택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변 사람들은 겨울만 되면 입을 모아 언급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에 가보자는 말이었죠. 그들은 한국의 제설 시스템을 칭찬하며 한국은 정말 대단하다. 거기 가면 일본의 제설 시스템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 되어 있다며 자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그런 이야기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런 말들이 점점 더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한국에 가서 그들이 자랑하는 제설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고 그 시스템을 좀 더 면밀히 조사해보는 것이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제설에 대해 더 깊이 배우고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에 가보자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새로운 도전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 가서 겨울을 체험하게 되었고 때마침 눈이 오는 날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한 그날 하늘은 어느새 눈발이 날리고 있었고 공항에서 밖으로 나서자마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눈이 쌓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일본의 눈과는 조금 다른 한국만의 눈 내리는 풍경이었죠. 그날의 눈은 특히나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제설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공항에서부터 바로 제설 작업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설차들이 빠르게 도로를 쓸고 다니며 눈이 내리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도로는 이미 깔끔하게 치워졌습니다. 제설차들이 눈을 치우는 속도와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고 체계적이었어요. 눈이 내린 지 몇 분 만에 도로가 완전히 깨끗해졌습니다. 이 모습을 본 순간 그동안 내가 들었던 이야기들이 진짜였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경험한 것과는 너무나 다른 속도와 효율성을 자랑하는 시스템이었고 그 효율적인 제설 작업이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해 더욱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제설 작업에 투입되는 제설차와 장비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기술과 시스템을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한국의 제설 시스템이 왜 그렇게 효율적인지 또 그것이 일본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호텔로 가는 길 작은 글씨로 쓰인 안내판에 한국의 경사로에는 열선 방식의 제설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안내판을 보고 잠시 멈춰서서 그것이 정말 맞는지 다시 확인하고 싶었어요. 한국의 경사로에 설치된 열선 방식 제설 시스템이라니 그 개념 자체가 너무 혁신적이고 놀라웠습니다. 일본에서는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도 경사로는 여전히 사람의 손이나 기계로 제설을 해야 했고 그로 인해 사고나 낙상의 위험이 늘 존재했습니다. 특히 경사로에서 눈이나 얼음이 쌓이면 사람들이 미끄러져 사고를 당할 위험이 높아지곤 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위험을 아예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도입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열선 방식 제설 시스템이란 경사로 아래에 내장된 전선이 눈이 쌓이거나 도로가 얼면 자동으로 열을 발생시켜 제설 작업을 자동으로 해주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눈이 내리기 시작할 때부터 미리 준비되고 경사로의 얼음이나 눈이 쌓이기 전에 그 자리를 데우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동으로 제설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안전한지,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와 같은 시스템이 아직 없다는 사실이 더욱 뼈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안내판을 보면서 한국의 제설 시스템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앞서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눈 처리 이상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시스템이었고, 그 점에서 일본과는 너무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을 접한 후 저는 한국의 제설 시스템이 일본에 어떻게 도입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사로에는 안전난간과 손잡이는 물론 염화칼슘과 삽 등이 상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눈이 조금만 쌓여도 골목마다 즉각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시스템에 또 한 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사로에는 그야말로 모든 상황을 고려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었고, 작은 눈이라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는 덕분에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겨울철에 걱정할 필요 없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눈이 조금만 쌓여도 염화칼슘을 뿌리고 삽을 들고 바로 눈을 치울 수 있는 장비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눈 때문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안전한 환경이 유지되었습니다. 특히 골목마다 이렇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점은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본은 대체로 넓은 도로나 큰 도로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었고, 골목이나 작은 길에 대한 대처는 상대적으로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모든 크고 작은 도로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고 그 크기와 관계없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의 제설 시스템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지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작은 디테일까지도 세심하게 준비된 시스템을 보고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제설 작업이 일본의 시스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일본 사례가 떠오르면서 머리가 아프게 했습니다. 일본에서 이런 장비들을 비치했을 경우 현실적으로 도난 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이 떠올랐습니다. 일본에서도 예전에 제설에 필요한 도구들이 각지에 비치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장비들이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특히 염화칼슘이나 삽, 제설용 기계들은 관리가 부실해지면 쉽게 도난당하기 마련이었죠. 그 당시 일본의 상황에서는 도난 방지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고 CCTV도 부족한 곳이 많아 범인을 추적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장비를 비치해도 도난의 위험 때문에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제설 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기에 한국처럼 제설, 장비와 물자들이 상시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일본에서는 실현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제설 장비의 확보를 넘어 안전과 효율성을 고려한 시스템 구축 자체가 도난과 관리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본에서 한국과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많은 도전 과제가 있다는 점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당시의 경험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불가하다는 생각에 일본인으로서 큰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제설 시스템이 너무나 뛰어나고 그 효율성을 보고 나니 일본의 현실과 차이를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그중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도난과 관리였죠. 일본에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저는 일본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기보다는 그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처럼 체계적이고 빠른 제설 작업이 가능하려면 일본에서는 안전한 관리와 지속적인 감시가 필수적이었고, 그 모든 것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변화와 자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본은 그동안 도난 문제로 인해
비슷한 시스템을 유지하기 어려웠고 이를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한국의 뛰어난 제설 시스템을 일본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큰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번화가에서 한국에서 일하는 캐나다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일본만이 한국의 제설 시스템을 따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온 그는 한국의 제설 시스템을 매우 존경한다며 자신이 사는 곳에서는 한국과 같은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영영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캐나다에서도 제설이 중요하지만 한국처럼 효율적이고 신속한 제설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지역적인 특성이나 경제적 상황, 인프라가 한국처럼 빠르고 체계적인 제설 시스템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죠. 그는 특히 캐나다의 넓은 땅과 다양한 기후를 고려할 때 한국처럼 모든 도로와 경사로의 맞춤형 제설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큰 비용과 인력을 수반하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나니 저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일본만이 아니었구나. 한국의 제설 시스템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은 나라는 세계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이 제설 시스템에 있어 그렇게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주목받을 만큼 대단한 일이었고 그 점에서 한국이 자랑스러워 보였죠. 그때 저는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한국의 제설 시스템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인 친구는 한국의 시스템을 인정하면서 한국은 정말 혁신적이고 그들의 노력이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한국의 제설 시스템에 대해 존경을 표하는 말을 듣고 저는 비로소 한국의 시스템이 단순히 일본의 한계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캐나다인은 제설 시스템에 감탄하면서 제설 때문에라도 한국에 귀화를 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웃으면서도 그가 말한 것처럼 한국의 제설 시스템이 정말 대단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시스템을 직접 경험한 뒤 그 효율성에 매료되어 한국의 제설 방식이 일상생활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감탄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설 문제만큼은 정말 완벽하게 해결된 나라가 한국이라는 생각에 언젠가 한국에서 살게 된다면 겨울철에 제설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너무 좋다고 했죠. 저는 그에게 그렇게 제설이 중요하다면 귀화를 고려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역시 진지하게 웃으며 그럴 생각이 있다며 귀화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설 하나만으로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그에게서 한국의 제설 시스템이 얼마나 큰 매력으로 다가갔는지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캐나다에서는 눈에 미끄러져서 몸을 다쳐도 병원에 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눈과 얼음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지만 캐나다의 의료 시스템은 한국만큼 빠르고 효율적이지 않아서 다친 후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큰 고민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지방에서는 병원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의료진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사고 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어려울 때도 많다고 했죠. 하지만 한국은 의료 시스템까지 세계 최고라고 강조하면서 다쳐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병원들이 곳곳에 있으며 의료진들이 매우 전문적이고 빠르게 치료를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얼마 전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많은 피를 흘리며 사고를 당했지만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받은 후 병원에서 빠르게 치료를 받아 금방 회복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너무나 감탄하며 만약 이 사고가 캐나다에서 일어났다면 치료를 받는데 훨씬 더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며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깊은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제설 시스템뿐만 아니라 한국의 의료 시스템까지도 정말 놀라운 수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제설뿐만 아니라 사고가 나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프라와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말 강력한 국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한국에서 살고 싶어하는 이유가 단순히 제설 시스템 때문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 확실히 와닿았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지내며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지만 한국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캐나다인의 말을 10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말한 것처럼 한국의 제설 시스템, 의료 시스템,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적 인프라가 정말로 뛰어난 점을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저 익숙하게 지나쳤던 것들이 한국에 와서 보니 얼마나 효율적이고 편리한지 깨닫게 된 것이죠.
일상적인 작은 것들까지도 한국에서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지를 경험하면서 한국에서 살게 된 것이 너무나 긍정적인 변화로 다가왔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나눈 이야기들,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진지한 대화들은 점점 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었고, 결국 우리는 함께 한국인 귀화 시험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친구와 저는 서로 한국에서 살게 된다면 이제는 진짜 한국인처럼 생활할 수 있겠지? 라며 웃고 그동안 경험한 한국의 뛰어난 시스템과 문화를 공유하며 귀화 시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주는 편리함과 안정성은 우리가 더 이상 일본이나 캐나다로 돌아가고 싶지 않게 만드는 강력한 요소가 되었죠. 제설, 의료 시스템, 그리고 생활 전반의 효율성까지 한국에서 누리는 모든 편리함은 우리가 결심을 굳히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단순히 일시적인 방문지가 아닌 진정으로 살아가고 싶은 나라로 자리 잡았거든요. 한국어는 다행히 일본어와 어순이 비슷하기 때문에 공부하기도 무척이나 편한 것 같더라고요. 만약 한국인이 된다면 한국의 공무원으로도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처럼 아날로그식의 불편한 체계가 아니고 전자식 문서 시스템이라고 들었는데 훨씬 즐겁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